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토레입니다. 말뚝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를 드리며,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딕션, 그리고 고급스러운 어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몇 가지 당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인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 혼자 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꼭 봐야겠다면은 부모님과 같이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너 그거 지금 준비한 거야? 준비한 멘트야? 일단 넘어가요.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번 콘텐츠는 어떤 거를 고를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불쾌했던 그런 기억이 살짝 떠올랐었어요. 내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일 같은 것들도 불현듯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이번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집 처음 들어올 때 아니 잠깐만, 지금 그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제 수천만의 대출인들이 잘 아시는 얘기일 거라 믿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그 대출 창구의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소득 자료 같은 거 쭉 조회 보다가, 아이고 이래서는 그 월급 나오는 걸로 생활비가 거의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근데 혹시나 이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꾹 참았었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어떻게 서비스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고객한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해프닝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근데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다음 컨텐츠는 뭐 할까? 같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오늘 읽어볼 희곡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데요. 평소에도 말투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인성결핍,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 뽐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거의 인성 파탄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느껴지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선택한 희곡은 무엇이냐? 바로 피그말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을 읽을 거죠? 네.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단순히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인물이 비슷하다 해서 그냥 단순히 무슨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 마냥 그냥 연상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너무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희곡을 읽어도 괜찮을 만한 이유를 생각해 왔어요. 피그말리온 읽고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래요. 이 이야기는 작가에 대한 배경 정보와 그리고 줄거리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은 윤곽이 잡혀요. 제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잠깐.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피그말리온이 뭔 뜻인지는 아세요? 피그말리온이 그 고대 그리스 설화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돼지나 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아, 그 개그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 같은 걸 해요. 그 이유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고요. 이유가 뭔데요? 뭐 설명하자면 긴데, 그때 당시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나라? 세상? 뭐 그런 곳에 있던 여자들이, 이거 돌려서 말하니까 힘드네. 약간 빨리 얘기해요. 몸을 파는 그런,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왜? 뭐였지? 이럴 때 우리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돼요. 그 나라에 있던 여성들이 어떤 나그네를 박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그 여신한테 저주를 받아서 이제 몸을 파는 운명들에 맡기게 돼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가 그래도 뭔가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염원을 담아서 한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 조각상을 만들고 그 이름도 붙여주는데, 이름을 갈라테이아라고 붙여줬는데요. 그때 붙여줬어? 아프로디테가 이제 이 사람이 엄청 바라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신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어쨌건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마 그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줬나? 잘 기억 안 나네요. 어쨌건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반지 같은 것들도 생겨서 그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입니다. 피그말리온 설화죠. 그리고 오늘 훑어볼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은 그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써놓은 희곡 작품입니다. 피그말리온 설화는 누가 썼어요? 이게 아마 아니,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아니, 나무 위키 너무 많이 보지 말라면서. 그냥 설화인 거 아니에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 그리스 신화처럼? 그러니까 누가 지었냐고. 그리스 사람들이 지었겠죠. 이거는 그냥 짤막한 배경 지식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구전되어 오고 있었고, 뭐가 어떻게 돼 있었고, 뭐가 어떻게 남아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든 신화 속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근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근대 그 그리스 신화라고 놓고 봤을 때 가장 유명한 저작이 토마스 불핀치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러면서 이게 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적극적으로 채집해가지고 해놓은 모음집이 불핀치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화도 있었는데 이런 신화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수많은 저자들이 이거를 다 모음집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느냐.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 근본 소스를 다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그런 비극이나 이런 데서 그것들을 다 이제 각주를 달아가지고 갖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피그말리온은 언제 등장하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왜냐면 피그말리온은 설화로 전승되어 왔겠죠. 근데 최초의 이 기록 저작물, 그러니까 누가 이 피그말리온 설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파시키기 시작했느냐? 그거는 변신 이야기라는, 모르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오비디우스라는 시인이 그리스 로마 신화야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신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변신과 관련된 설화들, 변신이라는 것과 관련된 설화들만 모아가지고 모음집으로 냈던 책이 있어요. 여기에 피그말리온 신화가 제일 처음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신이 지금 주제잖아요. 변신. 이 변신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읽으면 정말 뭐 영험한 존재로의 변신일 수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불행한 일을 겪어가지고 별자리가 되거나 혹은 신으로 추앙받거나, 뭐 대표적으로 디온소스가 그렇죠. 처음에 헤라가 절대 신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신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 술의 신으로 이제 신으로 현신하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제우스가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와중에 이 피그말리온 설화가 이 변신 이야기로 속해져 있는데, 이 피그말리온 설화는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변신한 이야기긴 하지만, 뭐랄까, 인간의 입장에서 해피엔딩을 위해서 변신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피그말리온 설화를 요 버나드 쇼가 막 태어나서 한참 젊었을 시절이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문화예술인들이 이 피그말리온 설화에 열광했답니다. 왜 열광했을까? 근대 이후에 영국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가지고 근대로 빠르게 모든 세상이 자본주의로 재편되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멜로드라마들이 모든 공연예술 시장을 서서히 장악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 이야기가 있어? 라고 시인들, 그리고 공연예술 관계자들,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요 피그말리온 설화에 그렇게 목을 맸대요. 이 설화는 지금 재발굴되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모티브로 써서 이것을 멜로드라마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그리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피그말리온 설화를 다 인용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다들 그렇게 혈안이 돼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 와중에 조지 버나드 쇼도 나도 피그말리온 갖다 쓸래 라고 끼어든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술가들이 다 여기 혈안돼서 이미 다들 여기에 관련된 작품들을 한두 개씩 내놓은 상태였는데 왜 뒤늦게 이제 쇼가 여기에 똑같은 피그말리온 설을 그것도 피그말리온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걸 희곡하려고 했을까? 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그말리온을 읽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만한 이유. 이제 막 책을 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 가장 빈곤하게 살던 한 여성에게 단순히 언어, 말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무려 6개월 안에 어엿한 숙녀로, 그러니까 흠뻑 빠질 정도의 어엿한 숙녀로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작품에서는 이제 음성학이라고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어쨌건 일라이자라는 이 소녀는 이 음성학을 배움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 신분 그런 것들을 높여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기술을 배워라.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술을 배워라라는 말을 좀 곡해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당장 공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립해라 그런 뜻인 줄 알고 그 어렸을 때 그런 반발심 때문에 저는 문과로 전직을 하긴 했어요. 어쨌건 지금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를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기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문학이나 뭐 철학 아니면은 뭐 예술 같은 것들도 될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을 전문적으로 쌓아놨으니까 이렇게 코수염이 멋있게 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도토리님은 버나드 네. 쇼가 쓴 피그말리온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데요?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은 피그말리온 신화로 돌아가서 네. 피그말리온은 사람 이름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네, 설화 속에 나오는 그 남자 왕이에요. 피그말리온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 여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 나그네들을 박대를 하는 바람에 디테가 노해가지고 그 여인들한테 저주를 내려요. 그 여자들을 다 창녀로 만드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왕이 자기 아내감을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온 여성이 다 그렇게 매부가 되어버렸으니 여성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내가 배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나라에서. 이게 이 나라는 그래서 저주받았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가 이상적으로 이제 배필을 삼고 싶은 이제 여인상을 조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조각을 했는데 웬걸 정말 자기 이상형대로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거야. 이 조각이 진짜 너무 내가 깎아놓은 인형인데 금손. 내가 깎아놓은 인형인데 내가 이렇게 재주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쁜 거야. 이 여인과 나는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겠어. 근데 조각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얘가 빌어요, 신한테. 아, 이 여인을 제발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사실 피그말리오는 부수적인 피해자잖아요. 콜레트럴 데미지를 입은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프로디테가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우니까는 그래, 너는 부수적인 피해자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구제해주마 라고 해서 그 여인사를 살려줍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러니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 줬다 빼는 거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다. 어쨌든 그래서 그 여인이 실제 사람이 돼요. 그 조각상. 그 조각상의 이름을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라고 붙입니다. 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완벽한 여성상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어. 라는 요 지점을 자극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들이고 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멜로드라마 이쪽에 관한 소재로 너무나 적합하다고 하면서 막 써왔어. 그러니까 수많은 멜로드라마에 이 요소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공연 산업에 있는 수많은 멜로드라마에서도 계속 발견되는 소재들입니다. 가장 근대, 요즘엔 잘 안 올려지긴 하지만 1980년도인가 70년도인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성황을 했던 리타 길드릭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리타 길드릭이도 우리나라에서 몇 번 상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리타 길드릭 소재가 이 피그말리온 소재랑 똑같습니다. 이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 아니고 그때 당시 설화의 피그말리온 소재랑 똑같습니다. 그 리타 길드릭이 말도 제목도 웃기잖아요. 리타 길드릭이야. 물론 그 길드릭이라는 소재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의 길드릭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말괄량의 길들이기, 리타 길들이기, 누가 누굴 길들여. 그런데 그 길들이기라는 그 주체가 누가 있느냐? 남성이 여성을 길들인다는 쪽인 거죠. 연애담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히 남성 위주의 멜로드라마, 요거를 자극하는 소재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소재가요. 가장 최근에 있는 리타 길들이기까지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미용 기술만 갖고 있는 천박한 언어를 쓰는 한 젊은 미용사 여인이 자기한테 손님으로 오는 손님들이 당신 이 미용 기술은 좋은데 이 말이 너무 천박해가지고 내가 이 가게 오기 싫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최고로 이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영문학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영문학을 배워가지고 교양 있는 여인으로 거듭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문학 교수랑 그 여인이랑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영문학 교수인데. 그러니까는 프랭크라는 그 남자가 40대 후반의 남성. 그런데 그 40대 후반의 남성도 뭐 나름 서사는 줬죠. 그러니까는 뭐 대학 교수이긴 한데 좀 뭐랄까 정치지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이 대학교 내에서는 큰 권력을 쥐지 못하고 그냥 이혼도 또 했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회한을 갖고 사는 그리고 한때는 자기도 이 영문학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실패한 그래가지고 서랍 속에 이제 자기가 쓴 것만 잔뜩 쌓아놓고 있는 이러한 영문학 교수. 하지만 진지하게 공부는 해가지고 아는 것만. 이런 프랭크라는 40대 중반의 미중년 남자가 결혼까지 실패한 미중년 남자가 이 말괄량이 애를 가르치기 싫은데 얘가 가르쳐달라고 내가 교양 있는 교양인으로 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갈라서고 다시 사랑으로 붙는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성 위주의 멜로 서사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작품성은 충분합니다. 그 서사가 이 쇼가 살았던 영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 20세기 초 영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는 그거를 굉장히 꼴같이 왔어요. 저 무식한 무지랭이들. 이 위대한 피그말리온 설화에서 니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가치가 고작 그 멜로성 하나냐. 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내가 피그말리온 그냥 쓸래. 피그말리온에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모티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핵심은 변신입니다. 변신. 메타몰포시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 현대는 어떻게 보면 천국이에요. 이게 많으면. 돈이 많으면 당신의 인생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달라지고요. 그럴 것 같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다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시대든 그 시대를 막론하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 신분 상승이라는 게 지금 신분이 다 없어진 시대잖아요. 없어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느끼고 있죠. 뚜렷한 신분 차이 같은 걸.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재화에 있는 거거든요. 현대는 그게 돈인 거고요. 요때 당시에는 어땠냐? 그리고 영국, 버나쇼와 영국 작가거든요. 이 사람들을 서로 차별하고 가르고 했던 이 가장 핵심적인 재화가 무엇이었느냐? 요 내용을 변신이란 주제를 모티브로 삼아서 피그말리온을 삼아가지고 이걸 아주 복잡해 이렇게 확 전도시켜버린 작가가 이 조지 버나드 쇼거든요. 제가 상당히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주제로만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도토리님 시간이니까 도토리님이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꽃 파는 소녀인 일라이자를 어엿한 숙녀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내기를 히긴스와 피커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일라이자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기에서 히긴스가 승리하지만 일라이자가 결국에는 이 히긴스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편에서 이야기 한번 10대 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